이 네 가지 항목들에 맞춰서 이 해당 틀에 맞춰서 저희가 행 하나하나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이 항목들의 틀을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 하나하나를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틀을 정의를 할 때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고 클래스로 사용될 이름 프로덕트라고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해당 클래스에 어떠한 기능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라고 하도록 할게요. 이 패스라는 걸 제가 저번 시간에 안내를 드리진 않았는데 이 패스가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반복문을 작성을 해요. 반복문을 작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 5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당 반복문에서 어떠한 코드 블록도 작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신텍스 에러라고 해서 문법이 잘못됐다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저희가 뭐 아무 의미 없는 프린트문을 작성을 하면 이렇게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저희가 그냥 패스라고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스킵하는 그런 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패스라고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저희가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P1이라는 객체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프로덕트라고 클래스 이름을 사용하신 다음에 가로를 열고 닫으셔가지고 P1이라는 객체를 생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2라는 제품도 마찬가지로 프로덕트라고 해서 우리가 P2라는 제품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렇게 객체만 정의를 해서는 조금 사용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저희가 엑셀에서도 열에 맞춰서 데이터를 입력하듯이 속성들을 선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성 같은 것들을 정의를 할 때 생성자에서 먼저 한번 정의를 해줬어요. 저희가 생성자를 정의를 할 때는 함수를 정의하듯이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def 라고 하시고 저희가 언더바 2번 연달아 사용하신 다음에 init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언더바 2번 연달아서 사용을 했어요. 조금 생성자 사용하는 게 조금 뭐라고 해야 복잡하긴 한데 여러 번 사용을 하다 보면 적응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해당 생성자에 항상 필요한 매개 변수 셀프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했었죠. 이 셀프라는 매개 변수는 만약에 저희가 P1 객체라고 하면은 이 셀프가 P1이 되게 되고 만약에 P2 객체라고 하면은 셀프가 P2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 속성을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셀프에서 저희가 정의하고자 하는 속성 이름 예를 들어 프로덕트 id라는 속성을 정의를 해볼게요. 일단 기본값 0으로 세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셀프, 객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셀프라는 키워드를 통해 저희가 이번엔 제품 이름을 저장할 name이라는 속성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속성은 price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0이라고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엑셀 데이터를 봤을 때 제품 ID, 제품명, 가격, 재고 수량까지 4가지 속성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셀프라고 하시고 스톡이라고 저희가 4가지 속성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생성자에서 해당 클래스에서 사용되는 속성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P1이라는 객체도 4가지 속성을 개별적으로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P2라는 객체도 마찬가지로 해당 속성을 개별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희가 P1이라는 객체에다가 name이라는 속성값, 저희가 두 번째 속성값, name이라는 속성값에다가 간단하게 iPhone이라고 대입을 해볼 수가 있고 P2라는 객체에다가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name이라는 속성에 갤럭시를 대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각각의 객체에다가 name이라는 속성 값에 개별적인 데이터를 대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프린트문을 통해서 P1 객체의 name을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아이폰이라고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2 객체도 마찬가지로 name이라는 값에다가 갤럭시를 대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갤럭시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객체는 엑셀에서 보면은 이 한 줄이 하나의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줄이 또 두 번째 객체가 되겠죠. 각각 행 하나하나를 객체로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P1 객체, P2 객체, 엑셀로 보면 두 개의 행을 정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클래스에서 기능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의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클래스,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은 프로덕트에 대해서 클래스를 정의를 했지만 만약에 캣이라는 클래스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고양이도 액션을 하잖아요. 기능을 수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걷는다, 아니면 짖는다, 아니면 뛴다, 이런 기능들을 정의를 하듯이 저희가 프로덕트에서 수행할 기능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프로덕트 클래스에서 기능을 정의할 때는 함수를 정의를 하듯이 df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 저희가 프린트 name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클래스에서 기능을 정의할 때는 기능 함수를 정의할 때 반드시 매개변수로 self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self라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print name이라고 해서 해당 함수를 호출하면 name이라는 변수에 어떠한 정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저희가 self는 뭐가 되죠? 객체가 되죠. 만약에 P1이면 셀프는 P1이 되게 되고 만약에 P2가 되면 셀프는 P2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셀프 name이라고 해서 해당 제품의 이름을 출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print 객체.name이라고 했던 부분을 p1.print name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바로 해당 기능 함수를 호출하면은 기능 함수에서는 객체 자식 self.name을 통해서 제품 이름을 출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P2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print name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면 P2. 자, 그러면 이 print name의 self 매개 변수 뭐가 돼요? P2가 되게 되겠죠? 지금 P2에는 뭐가 저장이 되어 있죠? name이라는 P2의 name이라는 속성에 갤럭시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print self name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갤럭시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제가 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희가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괄호를 열고 닫아서 호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객체를 생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을 작성하고 괄호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함수에서 호출되는 게 바로 생성자가 되게 됩니다. 지금은 해당 생성자에 self라는 매개 변수만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값도 대입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해당 객체를 생성할 때 여러 가지 매개 변수를 통해서 기초적인 데이터를 속성값들을 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프로덕트 id라는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name이라는 매개 변수도 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price라는 매개 변수도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네 번째로 저희가 스톡이라는 매개 변수도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매개 변수를 각각의 속성 값에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자, 프로덕트, 해당 객체의 프로덕트 ID라는 속성에 저희가 생성자를 호출했을 때 전달받은 프로덕트 ID 값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프 네임, 해당 객체의 name이라는 속성 값에 빈 문자열이 아니라 매개 변수로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된 name의 매개 변수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저희가 해당 객체의 price 값을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한 매개 변수의 값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스톡 또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 생성해서 각각의 속성 값을 해당 코드에다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제품을 101번째 제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아이폰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폰. 그리고 해당 가격, 뭐 156만원, 항상 사용했던 156만원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해당 제품의 재고를 뭐 예를 들어 10이라고 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제품 또한 프로덕트 아이디를 102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아까 동일하게 제품 이름을 두 번째 객체의 제품 이름을 갤럭시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가격은 124만원이라고 지정을 해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재고는 뭐 17개라고 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위에서 작성했던 생성자가 있는데요. 이 생성자의 값이 순차적으로 대입이 되겠죠. 첫 번째, 101이라는 프로덕트 ID 값이 여기 프로덕트 ID에 적용되게 되고 이게 이 셀프, 새로 생성된 P1 객체의 프로덕트 ID에 대입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폰이라는 제품 이름, 제품 또한 name이라는 매개 변수에 전달되게 되고 해당 매개 변수를 해당 생긴 P1 객체의 name이란 속성에 대입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라이스도 스톡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각각의 고유한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생성자를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프린트, 아까와 동일하게 프린트 네임이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제품, 두 번째 객체에 제품 이름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1이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객체에 아이폰, 이름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클래스의 기능 함수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작성을 해볼까요? 첫 번째, 저희가 프린트, 인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라고 하시고 셀프라고 마찬가지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가 전반적인 제품에 대해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fstring 방식으로 저희가 셀프 네임으로 해당 제품의 가격은 뭐가 된다? 셀프 프라이스입니다. 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print info라는 기능 함수를 정의를 하고 P1 객체에서 해당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print info라고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로 됐는데. 자, 그러니까 아이폰의 가격은 156만 원이라고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P1 객체의 네임이랑 프라이스 속성값을 토대로 이렇게 문구를 작성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P2 또한 호출을 해보시면 이렇게 갤럭시의 가격은 124만 원이라고 호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함수를 정의할 때 만약에 저희가 매개 변수 값을 따로 지정을 하지 않을 때 디폴트 값을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용자가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재고의 수량을 따로 입력을 하지 않았다면 기본 값으로 0이라고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렇게 0이라고 해서 생성을 하면은 한번 P3에 대해서 또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을 0이라고 기본값을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P3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103번 제품 LG 냉장고 예를 들어 작성을 해주시고 75만원이라고 하고,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매개 변수만 전달을 했어요. 프로덕트 아이디, 그 다음에 네임, 프라이스만 전달을 하고 스톡에 대해서는 따로 전달하지 않았을 때 다음과 같이 P3의 스톡값, 재고값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0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번 객체의 스톡값은 저희가 10이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10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P2의 스톡값은 저희가 17이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17이 되게 되고, 만약에 P3의 스톡값은 저희가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성자의 지정된 기본값 0으로 초기화돼서 0이라고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속성값을 매번 다 지정하지 못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본값,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매개 변수 기본값을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클래스 기능 함수에 대해서 하나만 더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사용되는 클래스 기능 함수는 토탈 프라이스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탈 프라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프린트라고 하시고, 마찬가지로 f스트링 방식으로 총 가격은,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안에다가 저희가 토탈 값을 토탈이라는 변수에다가 계산된 값,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셀프에 있는 프라이스 값과 뭐를 곱한다? 셀프에 있는 스톡 값 두 개를 곱한다. 그러면 해당 제품의 총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토탈이라고 하면은 총 가격이 출력되는 기능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셨다면 저희가 요번에 P1의 토탈 프라이스 기능 함수를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능 함수를 호출하니까 어떻게 나타나나요? 총 가격은 예, 맞네요. 10개니까 그쵸? 1,500, 600만 원.
560만 원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2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124만 원에서 17을 곱한 가격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클래스에 대한 기능 함수를 정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클래스 변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각각의 멤버 변수, 속성값, 이 속성값을 다른 말로 멤버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 멤버 변수는 객체 하나하나 고유하게 가지는 값이잖아요. 근데 전체 클래스에 대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변수값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샵 name이라는 클래스 변수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name이라고 저희가 뭐 하이마트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정의한 클래스 변수는 어떠한 객체에서도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출력을 할 때 여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P1의 샵 name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P1의 샵 name 값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하이마트라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P2의 샵 name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하이마트라는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클래스 변수는 어떠한 객체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을 지정할 때 정의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뭐 추가를 한다면 어드레스라고 추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어드레스라고 추가를 하고 뭐 어드레스는 대전. 그러면 저희가 프로덕트를 판매를 하는데 샵 이름은 하이마트고 주소는 대전에 있는, 그리고 제품들은 이러한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구나 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 중간에 소멸자도 있기 때문에 소멸자도 한 번만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멸자를 정의할 때는 생성자를 정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def라고 하고 저희가 언더바 2번 연달아 사용하시고 that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언더바 2번을 다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는 self라는 매개 변수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삭제됐을 때 프린트문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삭제됐는지 셀프에 있는 name 값으로 저희가 출력을 해볼 수가 있죠. 제품이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언제 이게 발동이 될까요? 저희가 객체를 삭제할 때 발동이 되겠죠. 이 함수가 소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ge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예를 들어 P2 제품을 삭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P2 제품이 삭제되었다고 이렇게 문구가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가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스와 객체 제한에 대해서 복습을 마치고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 각 클래스를 정의를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각 클래스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가지 속성값을 필요로 하니까 먼저 생성자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def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함수를 정의하듯이 언더바 2번을 연달아 작성을 하시고 언더바 2번 그리고 ini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로 언더바 2번을 다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셀프라고 하시고 저희가 세 가지 속성값을 필요로 하고 있네요. 첫 번째로는 브랜드라는 속성값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델이라는 속성값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라는 속성값, 이 세 가지 속성값을 필요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새로 생겨난 셀프라는 객체에다가 맨 처음에 브랜드 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된 함수로 호출할 때 브랜드라는 매개 변수에 전달된 값을 그대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셀프라고 하시고 모델이라는 속성값에 마찬가지로 함수로 호출할 때 모델로 전달받는 값을 대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셀프라고 하시고 이어라는 값도 마찬가지로 전달받은 이어 값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먼저 저희가 객체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 세 가지 속성값에 대해서 입력을 받아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사용자로부터 세 가지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브랜드라는 변수에다가 인풋 함수를 통해서 입력받고 그 다음에 모델 또한 저희가 인풋 함수로 입력받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어라는 변수도 int input이라고 해서 전달받은 값을 형변환시켜서 이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C1이라는 객체에다가 저희가 카라는 클래스 이름을 호출을 해주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자값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브랜드 값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델 값을 입력을 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어 값을 전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브랜드가 전달되고 그 다음에 모델이 전달이 되게 되고 이어도 전달이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전달이 된 다음에 소멸자로 해당 문구를 띄워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 문구를 띄우기 위해서 소멸자로 작성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소멸자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def라고 하시고 마찬가지로 언더바 두 번 연달아 작성을 하신 다음에 델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는 셀프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문을 통해서 f스트링 방식으로 해당 문구를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브랜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중괄호 안에다가 셀프 브랜드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델이네요. 자, 모델 그럼 하던 대로 저희가 셀프에 있는 모델 값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바로 안에 연도 값을 대입을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바로 안에다가 이렇게 연도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가 끝나는 순간 이 폐차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입력받고 이 폐차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해당 객체를 삭제를 시켜봐야 해당 문구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대리라는 명령을 통해서 C1 객체를 삭제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브랜드, 현대, 그 다음에 모델, 소나타, 연식, 2022년식 이라고 하면은 현대 소나타 2022년식이 폐차되었습니다 라고 문구가 이렇게 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같이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사용자로부터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입력받아 렉탱글 클래스를 만들고 위스와 하이트 속성을 가지도록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저희가 그러면 렉탱글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해주시고 렉탱글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렉탱글을 사용을 해주시고 위스와 하이트 두 가지 속성 값을 만들기 위해서 생성자를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생성자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정의하듯이 def라고 하시고 언더바 두 번 연달아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ini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신 다음에 마무리로 언더바 두 번을 다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해당 매개 변수로 첫 번째 매개 변수, 객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매개 변수 셀프를 사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위스라는 값과 두 번째 하이트라는 두 가지 값을 매개 변수를 생성자로 호출받을 때 전달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수를 생성할 때 셀프 값으로 위스 값을 전달받고 위스가 마찬가지로 대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셀프에 있는 어떤 값? 하이트 값도 생성자를 호출할 때 전달받은 하이트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함수, 클래스 기능 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먼저 한번 R1 클래스 객체에다가 해당 렉탱글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이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넓이, 높이를 1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넓이를 4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사용을 해주시고, 저희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하이트와 위스 두 개를 곱해서 구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를 하는데 R1에 있는 위스 값과 곱하기 R1에 있는 하이트 두 가지 값을 곱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넓이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어리어라는 클래스 기능 함수로 정의를 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def를 통해서 클래스 기능 함수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어라고 하시고 셀프를 통해서 객체 정보를 받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넓이 값, 셀프에 있는 위스 값과 곱하기 셀프에 있는 하이트 값 두 개의 값을 곱한 결과를 result 변수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저희가 넓이를 구할 때 이 공식으로 구했기 때문에 result를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계산한 거를 바로 이렇게 해당 문구로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로 프린트 어떻게 하면 된다? F스트링 방식으로 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된다? 리졸트가 된다 라고 작성을 해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하셨으면 R1에 있는 어리어 함수를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호출하니까 사각형 넓이는 48이라고 원하는 대로 결과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개의 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is라는 변수에다가 int로 행변안에서 대입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p 또한 사용자로부터 int로 행변안 받아서 전달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값을 저희가 렉탱글 클래스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의 인자값으로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width와 height.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고 실행을 해주시고 첫 번째 값 12, 두 번째 값 8이라고 하면은 두 개의 넓이 값이 곱해져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번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6번 문제 푸신 분 계실까요? 좀 복잡한데. 일단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다음 문제를 쓰기 좀 애매하니까 48분이라서 7시 59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